이렇게 해서 퍼소나 프로필까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일은 퍼소나의 주요 페인 포인트를 정의하는 작업을 했어요. 퍼소나 프로필 만드는 양식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의상 탭을 하나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쭉 쓴 거고,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사진을 뭐 이렇게 좌측에 넣고 테이블로 안 쓰고 그냥 쭉 풀어서 쓴다던가, 이렇게 오른쪽에 쭉 풀어서 쓴다던가, 그런 레이아웃은 다양한데, 이제 한눈에 파악하기 좋아야 한다는 거랑,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뭐 인구 통계학적 정보랑, 이게 회색 부분이 인구 통계학적 정보고요. 그리고 행동 심리적 특징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와 페인 포인트가 포함돼야 한다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퍼소나 프로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략하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이름은 이보영 님이시고, 여성분이시고,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을 했고요. 7살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이고, 그리고 행동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사용하고 있는 유사 제품이 있어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주로 하고요. 라이브 쇼핑 앱 중에서는 월 사용 빈도는 한 4, 5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쓸 때 사용 목적의 명확함 정도는 아주 명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할 일 없어서 들어오지는 않고 뭔가 살 때 있을 때 그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앱을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품질, 가격, 서비스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그 중에는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평균적으로 물건을 살 때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내에 속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매 보류 빈도,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는지 찜하기를 많이 하는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능을 많이 자주 쓰시는 편이에요.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는 편이고요. 주로 구매하는 제품군은 생활용품을 많이 구매하세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아이 엄마다 보니까 이제 집안 살림 관련한 뭐 세탁 세제라든가 이런 거를 주로 구매를 하시는 편이고, 월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고요. 주로 주중에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많이 쓰는 편이고, 오전이나 오후보다는. 그리고 이 목표랑 페인 포인트가 퍼소나 그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 중 하나인데, 문제는 얘네들을 적으려면 구체적인 상황, 시나리오가 설정이 되는 게 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그려봤는데 이렇게 적어봤어요. 쇼핑의 달인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쇼핑의 달인이라고 해서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뭐 적당히 하는데 이제 쇼핑을 잘한다, 그러니까 쿠폰 할인 정보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산다 하는 뜻에서 자칭 타칭 쇼핑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연히 라이브 쇼핑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게 할인이 많거든요, 라이브 쇼핑이. 그래서 뭔가 살 게 있으면 이 라이브 쇼핑에도 한번 들어와서 같이 둘러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보니까, 빨리 하려고 보니까 세탁세제가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할인해서 파는 게 있는지 한번 둘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 세제 중에서도 써보니까 경험상 그동안에 썼던 세제 중에는 비트라는 제품의 그 세제가 세탁력이 좋더라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그 세제 4리터짜리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화해보면 비트 4리터 드럼 세탁용 세제 장바구니에 담기, 이게 목표인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라이브 해당 제품,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페인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능 이슈가 있고 사용성 이슈가 있어요. 기능 이슈 같은 거는
그 세제가 필요해서 검색을 했는데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 중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터나 소팅 기능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페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사용성 이슈로는 이것도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려웠다, 요 내용까지는 동일한데 그 원인이 요런 원인도 있거든요. 검색 결과에 보면은 제품이 이렇게 쫙 리스트업이 되고 그 제품마다 제목이 타이틀이 표시가 될 텐데 그 제목 부분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표시가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발견됐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제품 하나를 탭하면 라이브 화면이 먼저 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카드 같은 거를 한 번 더 탭해야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장바구니 버튼도 좀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찾을 때 헷갈렸다라는 페인 포인트가 발견이 됐어요. 네, 요 페인 포인트는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아까 설명드린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렇게 전이맵을 그려봤어요. 그 앱을 열고 하는 행동들을 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다 적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모션 이 라인에는 그 각각의 행동을 할 때 그 순간 감정의 그 고저가 어느 상태였는지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부분 여기 페인 포인트 부분만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이보영님이 세제를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 리스트가 쭉 뿌려질 텐데, 그래서 해당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이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비트 제품을 찾는다. 거기서 4리터 용량 있는지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죠. 근데 이 4리터 용량 제품 찾을 때 보면은 용량이 제목에 안 적혀 있는 게 많아요. 요게 이제 검색 결과가 표시된 화면인데 보면 이렇게 비트 세탁 세제 뭐 4리터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업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품 제목이 표시되는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충분히 표시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가 없는 UI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리터짜리가 만약에 이 뒷부분에 좀 적혀 있으면 잘려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그 장바구니에 담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가 이 정도라고 친다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채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다 페인 포인트인데 요거를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나로 묶어서 단계를 좀 몇 가지로 줄여봤고요. 그 단계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고 검색하기, 아니면 리스트에서 상품 찾기, 상세 정보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대제목을 달아준 거고요. 그래서 페인 포인트는 지금 크게 이렇게 요 단계 있으니까 요 제목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상품 찾기가 여기 있고, 그리고 상세 정보 확인하기는 여기 있고, 장바구니 담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비슷한 것끼리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방법 활용해서 좀 분류를 다시 한번 해줬는데, 이제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는 기능적 측면의 이슈인 것 같아서 기능 이슈란 제목을 달아준 거고, 나머지는 사용성에 관련된 이슈라서 사용성이라는 제목으로 묶어준 거예요. 이 기능 이슈, 사용성 이슈를 이렇게 분리를 해준 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UX 피라미드에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는데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슈가 요거 첫 번째 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기 사용성에 해당되는 이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퍼소나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분의 주요 페인 포인트까지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런 페인 포인트를 왜 느끼고 있을까?
그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원인을 찾는 아이디에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일단 이 페인 포인트가 이렇게 기능 이슈, 사용성 이슈가 있었는데 사용성 이슈보다는 기능 이슈가 아무래도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자 해서 이 첫 번째 기능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검색 후 리스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가 뭘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라고 생각했을 때 필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소팅 기능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본 거기 때문에 저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렇게 두 가지를 이제 원인으로 파악을 했고, 그러면은 해결 방법을 도출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적 이슈는 UX, UI 측면에서의 이슈라기보다는 개발 이슈에 가까운 게 많아요. 좋은 기능이야 당연히 다 넣으면은 제품이 좋아지는 건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정에도 맞춰야 되고, 그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개발 인력들이 충분히 있는지 뭐 기타 등등 해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발자 측면에서, 그리고 디자이너 측면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사용자 측면에서 다각화해서 이슈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측면에서 고려한 후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도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는 나중에 스터디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앱들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어요. 온라인 쇼핑하면은 라이브 커머스 쇼핑 앱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쇼핑 앱들을 살펴봤고요. 쇼핑 앱 중에는 쿠팡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쿠팡을 살펴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필터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 이렇게 칩 모양으로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게 뭐 추천 태그 같은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송 관련된 체크박스도 있고, 소팅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 필터 버튼을 누르면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전체 화면을 차지하는 필터 드로워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촥 나오면서 화면을 덮게 돼요. 보면은 되게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분류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렬도 여기서 해줄 수 있고, 카테고리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세제를 찾아봤는데 세탁기 타입도 있고, 뭐 용기 형태, 색상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 당연히 있고, 별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쿠팡 랭킹 순위라고 적혀 있는데, 요 버튼을 요 부분을 탭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바텀 시트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게 열리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쿠팡 랭킹 순이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낮은 가격 순, 높은 가격 순, 뭐 판매량 순, 최신 순, 리뷰 많은 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참고해서 필터랑 소팅 기능을 넣으면 되겠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정도로 넘어갔고, 지금 우리 제품 화면이 아직 디자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 거 이거 하나만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고들려면 화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을 만드는 작업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